자, 가자. 최고운전. 그래요. 자, 이번에 볼 작품은 최고운전이라고 하는 작품. 일단은 문제 패턴은 먼저 점검, 기출인 거니까 점검하고 가자. 페이지 233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제 31번 윗글에 대한 설명하면서 특정 인물의 시선을 빌려 비현실적, 이거 참고로 우리 전기성이라고 하지. 전기성 얘기, 외양에 대한 묘사,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사건의 요약적 제시, 이런 말을 했어.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 이 31번 문제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놀랍게도 4번이에요. 답이랑 상관없는 선택지이긴 했는데 봐봐, 고전소설이야. 근데 서술자의 개입이 웬만해선 다 있어,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 보통 문제 빨리 푸는 팁을 얘기할 때는 날리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인데, 참고로 얘는 서술자의 개입과 상관없이 인물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요즘 문제가 단순하게 특정 단어만 찾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도 또 한 번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꾸 꼼꼼함을 요구해, 그치?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자. 아무튼 요약 제시까지. 그래도 어떤 단어가 답인지 아닌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즘은 꼼꼼해야 되니까 무조건 다 문장까지 보고 나서 하나씩 찾아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럴 수는 있겠어?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아니야.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내야 되지, 우리는. 좀 꼼꼼하게, 너무 특정 단어에만 목매이지 마시고요. 빠르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윗글에 대한 내용 이해야. 황제는, 중국 학사의 말에는 운영은 최치원은, 황제는 이러고 있어요. 인물과 사건 판단하는 그 문제,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그 문제죠. 자, 뭐 기존 사실에서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네요. 33번은 좀 점검하고 가야겠다. 그렇죠? 이 작품에 어떤 의의와 관련된, 문학사적 의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운전은 중국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주제가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냐면 중국에 대한 반감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치닫으며, 그리고 그 주변에 나온 나라들에게 왕자의 자리를 책봉해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네. 오랜 역사 동안 대국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외교적 사대를 강요하여 수치와 서름을 주었습니다. 되게 슬픈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태생의 여인들이 그냥 노예로, 남자들은 일꾼 노예로, 여자들은 접대부 노예로 그냥 막 1000명씩, 10,000명씩 끌려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해요. 그냥 걔들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러한 무시와 서름을 갖기 위해서 신라시대 학자로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벼슬을 하고 문장으로 이름 떨친 누구? 최치원. 그래요. 최고운전은 결국 누구 얘기다? 최치원 얘기입니다.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을 약간 뭘 더해서 이 단어 좀 기억해서 좋자. 선화적 상상력을 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약간 뭐랄까, 뛰어난 도술 레벨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도술을 가진 존재로 묘사해서 중국의 콧대를 팍 찍어 누르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 그래서 그런 최치원의 행적을 허구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 맞죠? 중국 황제가 낸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문인들과 겨루어 장원급제까지 하는 최치원의 영웅적 모습을 통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자, 이거는 중요한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뭘 하기 위해 했던 거야? 이 작품의 궁극적 의도는 민족적 자긍심이래요. 우리가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오케이? 화면 나갔지? 자, 보통 우리가 민족적 자긍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 참고, 그치? 임진왜란이나 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뭘로 바꿈으로써, 승리의 이야기로 바꿈으로써, 승리라는 이름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승리가 맞잖아. 어쩔 수 없어. 그래, 승리한 이야기로 변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시켰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선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더한다는 차원 같이 기억해 놓자고요. 그래서 이 서름을 푸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참고로 이 작품은 사이다 작품이야, 그죠?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를 이겨내는 어떤 영웅적 존재를 가상화시켜서 그 존재가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속 시원함을 느끼는 작품이다. 자, 참고로 이 작품은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할게. 이 설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가 허구화됐다고 돼 있잖아. 자, 요 얘기를 또 따로 정리해놔. 오케이? 이 작품의 의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최치원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야.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그냥 적는 것 뿐이었다면 이 녀석은 열전에 불과했겠지. 근데 이 녀석을 허구화 시켜서 상상력을 더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실존했다는 얘기는 사실성 혹은 진실성이라고 하자. 진실성의 요소와 허구화하니까 개연성. 오케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소설의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지는 작품. 이런 식의 의의도 조금 같이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는 또 두 번째 특징이야. 여러 가지 영웅적 모습들을, 그렇지? 영웅적 모습들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화소가 첨가돼. 화소가 뭐야? 이야기의 시작거리잖아. 뭐 변신 화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다양한 주인공들의 얘기가 여러 가지 요소로 나타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지문에서는 적강 화소가 나오고, 적강 화소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어떤 신선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별로 특징을 잡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보조자료 드린 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보조자료 최고운전 두 번째 녀석에 보면 이 구성에 금돼지설화, 기하설화, 파경설화, 입당설화, 순환설화, 귀국설화와 같은 다양한 어떤 화소들의 이야기거리들의 조합 얘기가 분명히 쓰여 있을 겁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뜯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사이다라면 그 당시에도 당연히 사이다 같은 얘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자. 중국의 황제가 신라 문인들의 심력을 실험하고자 달걀을 넣어 봉화 상자를 보낸 뒤 상자를 열지 않고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맞힐 것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님? 자, 중국의 황제의 실험. 오케이. 시험이죠. 시험이 아니죠. 시험하고 있으면 어떡해. 시험이죠. 네. 시험. 오케이. 내용은 달걀을 넣은 함. 근데 이걸 밀봉해 놓고는 야, 안에 뭐 들어갈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점도 있고, 어쨌든 우리를 뭐랄까 깔보는 듯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맞죠? 엑스레이가 무슨 기술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아무튼 이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승상에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명하죠. 왕도 답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에 왕도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 승상한테 맡기고. 승상들이라고 답이 있겠니? 승상도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끙끙대고 있는데 이때 승상의 딸인 운영, 오케이? 딸이 또 튀어나와. 이름은 운영이야. 얘들아, 그 운영 전에 운영이랑은 다른 사람이니까 조심해. 오케이? 운영과 혼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치원이 그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치원이 튀어나오는 거야, 주인공. 이게 원래 앞부분 얘기도 좀 봐야 돼. 이 밑도 끝도 씨가 왜 튀어나오냐면 이 최치원이 뭐랄까 범상한 인물이거든. 일반 범상한 인물이 아니거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 이 최치원이 맨 처음에 이야기에서는 거울 관리하는, 그러니까 거울 상인으로 나와. 거울 상인으로 나오다가 일부러 그 거울을 고치는 걸 맡겼던 것을 보고 은영이의 모습을 보고 와, 예쁜데? 하면서 뭔가 접근 기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거울을 일부러 깨버려. 빡! 하고 깨버려. 근데 파경이라고 하는 게 원래 또 금슬의 파괴 이런 것들 말하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운영이가 아끼는, 그때 거울은 비싼 존재였잖아. 요즘 말로 치자면 포르쉐를 부숴버린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수리기사인데 포르쉐가 왔는데 포르쉐의 주인이 너무 예뻤어. 그래가지고 그 포르쉐를 부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최치원이 딱 가서 제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제부터 당신의 집에 노비로 살겠습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비 신세로 딱 들어와요.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기형을 보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승상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딸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얘 방법이 없겠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치원이 그 얘기를 듣고 나 딜 칠게. 내가 그거 알거든. 답을 아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딸이랑 나 결혼시켜줘. 이렇게 이야기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지었는데 참고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 승상의 딸인데 얘는 노비잖아 지금 현재 신세가. 승상은 이런 미친 새끼 하면서 화를 내는데 운영이 말합니다. 예전에 한 나라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초기같이 버릴 수 있다. 노비한테 시집가는 것도 문제 없으니 이 최치원이 답을 맞힐 수만 있다면 나 결혼해도 괜찮다. 엉엉엉 하면서 그렇지 시를 짓게 했고 그래서 운영이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 나 너랑 결혼할게. 그러면 시 지어줘. 그랬더니 뭐 이렇게 급해 하면서 막 발가락에 발가락에 불 끼고 놀아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다가 진짜로 딱 타이밍이 됐을 때 시를 딱 지어서 내놓은 거야. 자, 그 시의 내용은 밑에 나오니까 이제부터 지문 읽어볼게요. 가봅시다. 최치원이 운영을 시켜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참고로 또 이 앞에 막 선녀 얘기 나오고 적강화수 나오는데 그것도 다 생략돼 있네. 넘어가. 그래서 승상은 믿지 않다가 운영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라고 돼 있지. 자, 이거 좀 얘기를 합시다. 지금 다 생략된 부분인데 바로 앞부분. 참고로 얘들아 여기랑 바로 연결되는 앞부분 얘기가 여러분들 보조대에 또 실려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운영이가 최치원이 시를 지을 때 이것의 가구 여부는 제대로 모르잖아. 근데 그때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뭐야 적강하게 되는 거죠. 막 온갖 막 이상한 구름 같은 거 막 신비로운 향기 같은 거 내뿜으면서 뭔가 멋진 일이 딱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딱 눈 떠보니까 최치원이 시 다지고 옆에 놀고 있는 거야. 아 도수를 부린 거구나. 그래서 딸이 그걸 보고 그 문장을 들고 와서 승상한테 전했더니 승상은 왜 시 하나만 덜렁 지어왔잖아. 뭐야 답을 말한 것도 아니고 시를 지어왔어. 그치? 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딸이 제가요 근데 옆에 있었는데요 이 시를 듣는 순간에 선녀님이 내려오고 그치?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면서 뭘 부여하는 거야. 적강화서를 통해서 최치원의 시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돼. 원래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정당성을 획득해서 승상이 그래 네 말이 맞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너의 이야기라면 내가 한번 그래 걸어보자. 어차피 답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답은 얘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왕한테 가는 거야. 가자. 왕이 보고 놀라서 경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내 사위가 지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에게 바쳤죠. 이제 황제가 보고 그걸 말합니다. 단단석함리 반백 반황금 둥글고 둥근 함속의 물건은 반백 반은 희고 반황금 반은 노란데 왜 반은 희고 반은 노랗겠니? 계란이니까. 또는 맞는구나. 근데 야야지 심형 함정 미통이라고 돼 있지. 밑에 해석 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 자, 밤마다 때르르라 울려고 하건만 뜻만 먹어놓을 뿐 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밤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데 소리를 못 내고 있대. 근데 이거는 뒷부분이 안 맞는 거지. 오케이? 왜? 소리를 낸다는 거는 실제로 생명이 되어 있는 어떤 동물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내가 분명히 넣는 건 계란이거든. 달걀을 넣었는데 운다고 하니까 들렸구만. 역시 까짓거 별건 신라 그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잘못이다 라고 해서 그래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함을 딱 열었더니 달걀이 너무 열어 오랫동안 따뜻한 솜 속에 있다 보니까 깨서 병아리가 되어버린 거야. 황제가 탐복합니다. 우와 이런 천하의 기재로다. 오케이? 나도 모르는 답을 알아낸 거야. 그치? 그러면서 오케이 심리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학사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맞춰왔어 봐봐 대박이지 하면서 학사들이 칭찬합니다. 상대편의 소매 속에 있는 물건도 알기가 어렵거늘 만리 저력 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능히 연구를 해서 이같이 상세히 일하였으니 자고로 중국에 이 같은 기재 뛰어난 능력이 있는 인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나이다. 오직 걱정되는 것은 소국이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되었고 하니. 근데 이렇게 시를 짓고 나서 봐봐 시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됐어. 문제가 해결되자 그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또 태클이 걸리는 게 뭐예요? 대국을 멸시할지도 모르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나라가 크면 무조건 훌륭한 나라고 나라가 작으면 무조건 별거 아닌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나라만 생각해봐. 우리나라 미국 땅덩이에 주 하나 봐도 하나 사이즈도 안 돼. 그치? 근데 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디램 만들고 뭐 하고 하잖아. 어마무시한 나라가 됐잖아. 그런 거야.
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대국을 멸시한다는 요소, 그치? 그래서 어떤 인물들의 태도 파악할 수 있고 태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이야.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얘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어떻게 지은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혹시 엑스레이를 발명했니? 이렇게 따져보자고 했어. 그래서 황제께서 옳게 여기시고 신라의 시지은 기이사, 그 기이한 선비를 부르도록 지시했더니 신라왕은 놀랍니다. 아니, 천자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또 시지은 선비를 부르니,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만드는 거야. 계속 내가 시켰는데 못하잖아.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밟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를 밟으려고 하니까 왕은 또 근심이 많아져. 경의 서랑, 사위란 뜻이죠. 경의 사위는 나이가 어려서 말리밖에 못 보내는데 당신이 좀 가보면 어떻겠어? 했더니 승상이 원하옵건대 평안하소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지, 전교 임금의 명령을 받고는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중국 천자가 그러니까 일단은 오케이 수긍한 거야. 근데 그 말이 맞으니까. 근데 중국 천자가 시즈은 선비를 보내라고 했는데 최량은 너무 애가 어려. 열 몇 살밖에 안 됐거든. 대신 가야 되는데 물론 나는 갔다가 분명히 죽을 거란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때 이 나씨가 최량에게 말하죠. 자, 나씨는 참고로 누구냐면 요 운영을 말합니다. 자, 운영이가 최랑 말합니다. 최치원에게 말하죠. 천자가 시지은 선비를 부르는데 아버님께서 대신 간다고 하나 만리 장도 저 멀리 떠난 뒤에, 먼 길을 떠난 뒤에 돌아오시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큰 화도 입으실 건데 부녀간의 정의에 치근함을 참지 못하겠나이다.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셔야 하는데 못 가시면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슬퍼요 하면서 또 최치원한테 말하죠. 했더니 최랑이 말합니다. 승상 못 가시는 거 못 하시는데 내가 가야 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운영이 말했더니 이제 당신이 나를 모시고 빨리 밖에 가시면 어찌 능히 편히나니 돌아올 수 있겠나이까. 뭔 소리냐면 이 최치원이 말 그대로 집에서 맨날 뒹굴뒹굴 놀아요. 계속 몰고 먹고 밥 차려주면 밥 먹고 밥 안 차려주면 밥 굶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 내가 아니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무슨 중국까지 가겠다고? 문제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에 원래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말 의심히 하지 말고 나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간다고 얘기해 해서 간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 파트가 끝났습니다. B 파트 그냥 룰루랄 읽으면 되죠? 자, B 파트의 얘기는 단순합니다. 자, 어전에 이르렀어요. 황제가 용상에 내려와 맞이합니다. 자, 황제의 태도를 잘 보세요. 황제는 지금 용상에서 내려와서 맞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황제가 대상을 깔보고 있었다면 왔냐? 이러고 앉아 있었겠지, 그치? 근데 얘가 왔냐 하면서 자기가 직접 내려왔어. 뭐예요? 지금 최치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오는 길에 여러 가지 함정을 깔아놨는데 다 넘기거든. 얘가 장난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상좌 윗사람 앉는 자리에 딱 앉혀놓고 야, 이거 어떻게 알아냈어? 아니면 네가 알아낸 거 맞아? 그랬더니 내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제가 듣건데요. 현철 현명하고 현철 밝은 사람은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능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신이 미쳐나오 불미나오나 어찌 속함 속의 물건을 알지 못하겠나이까. 신이라면 모든 걸 알겠지만 나는 신은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 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는 너랑 급이 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황제가 묻습니다. 너 산문에 들어올 때 풍악 소리를 못 들었느냐? 그게 뭐냐면 산문,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뛰어난 애가 온다고 하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문제를 낸 거야. 시험을 들었지. 그 시험이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야. 말 타고 달려가면서 병풍에다 글자를 다 써놓고 그 글자 다 외우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리고 외우면 너무 쉽게 외우면 또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풍악을 올리고 막 시끄럽게 해서 막 큰 음악 틀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3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황제가 또 물어보지.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라고 물어본 거야. 했더니 못 들었는데요? 이러고 그냥 스치미를 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봉투를 하나씩 깔아가지고 다 열어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편지를 딱 집어넣으면 그 편지 하면서 무슨 신비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 소리 내려고 했던 사람은 그치? 도깨비가 나타나서 맞고 뭐 괴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뱀이 나타나서 맞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참고로 이것도 원래 본문 되게 재밌어. 처음에 이 작품이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한다고 했었잖아. 이 첫 번째 문부터 되게 재밌거든 원래. 첫 번째 문에서 어떤 말이 1번 문에서 어떤 말이 벌어지냐면
최치원이 일부러 10m짜리 모자를 써요. 머리에 10m짜리 모자를 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모자를 이만하게 쓴 거야. 말도 안 되지만 그냥 편하니까 받아들여. 그래놓고 문이 이렇게 쫙 있잖아. 문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냐면 걸리잖아 지금 모자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딱 그러고 서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조선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런? 야, 씨 못 지나가겠는데? 하면서 옆에 앉아 있어요. 보고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최치원이 왔는데 첫 번째 문부터 못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 그래서 문 부시고 다시 크게 지어서 그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밟아줘요, 최치원이. 자, 밟습니다. 못 들었대요. 사문안에서 풍악을 부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아유 저희가 막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뭐 여러 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못하게 하고 큰 손님 오시니까 뭐 소리 못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또 황제가 가서 또 확인을 지켜봤더니 막 뱀들도 나오고 그랬더니 뭐래? 황제는 기이 여기고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경솔히 대접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황제의 어떤 뭐랄까 능력에 대한 인정과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작품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밥상을 가져왔는데 오케이? 밥 위에다가 벼 네알을 놓았고 밥 속에는 동안 도객을 넣었고 기름에는 기름으로 국을 끓였어. 뻐글뻐글 끓는다는 얘기죠. 치원이 밥상을 벌리고 식초를 문지방에 넣었어. 황제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뭐래요? 밥 위에 네알의 벼를 넣은 것은 저의 이름을 묻기 위한 것이고 제가 식초를 문에다 넣은 것은 천하의 문장 최치원이라는 것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랄까 나는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답을 내가 다 내놓게 되어 있어. 이런 식의 얘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황제가 막 기이하게 여깁니다. 아니 비록 그리고 또 최원이 말하죠. 소국에서도 간장으로 국을 끓이고 기름은 등불에 쓰는데요. 여기는 기름으로 국을 만드시네. 어휴 이 나라에서는 간장으로 등불을 켜나봐요 하면서 또 밟아줘요. 그리고 황제가 또 가져와서 먹게 했더니 젓가락만 휙 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인이라도 죄가 있으면 죄를 밝혀서 스스로 벌을 받게 하지 죄 없는 사람은 몰래 죽이진 않아요. 무슨 소리야? 여기 지붕에 숫소리 들었는데 제가 여기 독약 있다는데요? 먹으면 죽는다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 라고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과연 독약이 들어있지. 그래서 황제는 그치? 내가 얘를 밟아주려고 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얘는 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해결해버리니까 그제서야 황제는 밥상을 물리치고 사과하죠. 천재다. 오케이? 이제 제대로 하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을 괴나무가 누렇게 물든 과거를 베는 계절에 과거를 베풀었더니 선비가 85,000명. 대박이죠 중국. 근데 치원이는 당연히 장원에 뽑혔고요. 그래서 황제는 수많은 상금을 줬고요. 황제의 친시가 있던 날 쌍룡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시를 가지고 갔습니다. 황제는 치원한테 경이지은 시를 하늘 치에 가서 내가 그걸 잘 못 봤는데 라고 했더니 그래서 치원이 다시 써줬어요. 내가 이렇게 썼어요 했더니 황제가 오 세상에 이런 시가 또 있나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원이 시를 썼더니 용이 물고 간 거야 먼저. 너무 좋은 시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지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다른 어떤 시험 통과하는 장면은 참고로 여러분들 다른 작품에서도 뭐 예를 들어 임진록이라든가 뭐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에서 승리의 변형 이야기가 설화적 상상력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또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임진록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니까 이 작품도 그런 거랑 분명히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문제만 점검하고 갈게요. 자 31번 답만 빨리 체크할게.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2번 비현실적 사건을 삽입했어. 막 시를 지었더니 막 용을 내려서 가져가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인물의 비범함, 평범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문제 없죠? 참고로 4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인물의 행동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은 딱히 없었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 32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방금 그냥 읽었잖아. 룰루랄라 잘 읽어만 주시면 돼. 근데 5번 황제는 풍악을 연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어. 이건 작품을 잘못 읽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풍악을 울리게 만든 의도는 뭐였죠? 최치원이 오는 길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어. 한데 다 뚫어버렸잖아. 그치? 미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최치원을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33번 바로 답 2번으로 갈게요. 자, 천자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또 치지은 선비를 부르니 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신라왕 오케이? 또 내 부르 하면서
경희대신은 가는 것이 어떠하오? 라는 신하의 왕은 왕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왕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 왕의 무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왕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야, 네가 해봐. 나 못하겠어. 야, 네가 어떻게 방법 좀 만들어봐. 이러고 있는 거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형태의 작품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지배층의 무능함이야. 오케이? 지배층의 무능함을 뚫고 영웅이 튀어나오는 거죠. 무능한 지배층을 보여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능한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지. 오랜 역사 동안 중국에게 당한 서름을 갖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소망? 뭐 딴소리를 연기하고 있어. 그렇죠? 물론 A 장면이 있어요. B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선택지 A도 맞고 따로 보면 B도 맞긴 한데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죠. A는 A 다시로라고 하는 답으로 연결돼야 되지. 이게 나오고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던 그 패턴에서 벗어난 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운전 정도만 나와줘도 그래도 뭐 좀 솔직히 할만한 작품이야. 복잡한 작품은 아니고 각 장면별로 우리 지난번에 윤고평 때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죠. 전우씨가 나왔었지 실제로. 전우씨가 나오면 에피소드 중심으로 어떤 신비한 도술 얘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 작품도 만약에 나온다면 같은 패턴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요소를 뭔가 끄집어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작품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제공해드린 자료를 한번 보면서 아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 재미난 장면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힘들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고 지금 아마 쓰러진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푹 쉬시고 오늘 하루는 일단 푹 쉬시고 내일부터는 바로 오늘 봤던 모평 점검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자 살펴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들어가 뿅.